네, 안녕하십니까. 예, 연애학 특강, 예, 마지막 챕터의 마지막 소챕터이죠. 사랑의 힘으로 내일을 우리 지난번에 시작을 해서 그래서 오늘 남아있는 나날이란 영화를 출발점으로 연애학 특강 전체가 마무리되겠습니다. 일본계 영국 작가 카조 이시구로의 원작을 제임스 아이보리 감독이 영화한 남아있는 나날입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 스티븐스는 영국의 권위 있는 가문의 후손 달링턴 경의 집사장입니다. 달링턴 경은 제2차 세계대전이 코앞에 다가올 무렵 영국 정치계의 큰 손이기도 했고요. 스티븐스는 충식한 집사장으로 오로지 달링턴 가문의 헌신함을 인생 그 자체로 보는 어떤 의미에서는 꽉 막힌 인물입니다. 이런 스티븐슨 앞에 한 여장 켄튼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스티븐슨은 켄튼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사랑보다는 일이 우선이었던 스티븐슨은 자신의 감정을 억누릅니다. 심지어 스티븐슨은 일 때문에 아버지의 임종을 지키지도 못합니다. 설령 스티븐슨에게 자식이 있었더라도요, 일이 먼저, 그리고 자식은 그 다음이었을 겁니다. 실제로 스티븐슨의 아버지도 집사였는데 자기를 닮은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을 자기보다 더 집사 같은 아들로 키웠습니다. 그러고 보면 스티븐슨이 평생 혼자 살았던 것은 다행입니다. 세상의 남자들이 다 스티븐슨 같으면 세상은 앞에서 언급한 칠드런 오브 맨에서 묘사된 것과 같은 폐허의 모습을 띠게 될는지도 모르겠네요. 예, 스티븐슨의 정체를 꿰뚫어 본 한여장 켄트는 달링턴가를 떠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을 전후로 어마어마한 권력을 휘둘렀던 인물들도 지금은 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심지어 달린턴 경은 히틀러와 거래한 매국노로 낙인 찍히고요. 그들이 있어서 지금 있는 걸까요? 지금 세계를 쥐었다 폈다는 권력들이 있어서 인류의 미래가 있는 걸까요? 그들의 정치력이 우리의 내일을 보장하는가요? 예. 근데 스티븐슨 같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봉사하는 그들의 정치력을 믿고요. 그들의 권력에 자신의 인생을 바칩니다. 우리 모두 그래야 할까요? 달링턴 가문은 세계사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스티븐스는 엄청난 사명감으로 세계사의 현장을 돌보고 있었고요. 그렇게나 사명감으로 똘똘 뭉쳐있던 현장을 미련 없이 떠난 켄트는 평범한 남자와 결혼을 하고 평범한 아이를 낳으며 저작거리의 삶을 살았습니다. 내놓을 것 하나 없는 삶이었겠죠. 어쩌면 초라하고 볼품없는 삶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세월이 흘러 달링턴 가문의 저택도 미국의 정치가에게 팔립니다. 혹시나 켄튼과 함께 달링턴 가문의 새 주인을 모시며 남아있는 나날들을 보낼지도 모른다는 희망으로 스티븐스는 켄튼을 찾아가는데요. 하지만 켄튼은 저작거리의 남편 곁에 머물기로 결심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켄튼에게는 임신한 자기 딸을 돌봐줘야 할 책임까지 있었습니다. 켄트는 그렇게 손주를 보게 될 겁니다. 새로운 생명에 대한 책임이죠. 이 영화의 원제는 Remains of the Day입니다. 만일 내가 번역한다면 나로서는 살았던 날들이 남긴 것 정도가 더 적절한 듯 싶습니다. 스티븐스를 놓고 보면 살았던 날들의 파편 뭐 정도도 쓸만한 것 같긴 합니다. 살았던 날들의 흔적 또 여운이 있어 좋네요. 어쨌든 과거가 남겨놓은 폐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생명은 폐허의 틈새에서 움터오르는 새싹들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역사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결국 역사를 흐르게 한 힘은 어디에 있었던 걸까요?
우리가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권력이나 정치력 때문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돌봐야 할 어른들의 책임감 때문입니다. 사랑의 힘이 그 책임감을 뒷받침해 줍니다. 여러분이 동의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 생각에 영화가 시작할 때 주인공이 스티븐슨이었다면 영화가 끝날 때 주인공은 켄튼입니다. 예, 영화 남아있는 나날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하루 중 남아있는 시간인 저녁은 가장 좋은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혹은 열심히 하루 일을 끝낸 사람들이 느긋하게 보내는 저녁은 어쩌면 인생의 멋진 황혼일지도 모르고요. 그렇게 보면 살아가야 할 남아있는 날들을 죽는 날까지 열심히 살자는 다짐 또한 좋은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험해 보면 압니다. 저녁 무렵 들리는 아이들의 노는 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요. 아름다움을 느끼는 이 마음을 남녀의 구분을 떠나서 엄마의 마음이라 불러도 될는지요. 믿을 수 없는 게 인간의 마음이라 하지만 살다 보면 인간의 마음에도 좋은 마음과 나쁜 마음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동서를 막론하고 인간의 좋은 마음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엄마의 마음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물론 엄마의 마음 또한 믿을 게 못 된다는 걸 살다 보면 알게 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는 엄마의 마음은 내일을 꿈꾸는 우리의 희망입니다. 자신의 배로 낳게 될 아이에 대한 책임감 없이 어떻게 엄마가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요? 사랑의 힘으로 조우하는 내일은 책임감으로 비로소 가능합니다. 이제 이번 소챕터의 마지막이자 이 책의 마지막 작품을 언급할 때가 되었습니다. 2015년 스페인 훌리오 메뎀 감독의 영화 내일의 안녕입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 마그다는 스페인의 경제난으로 해고당한 학교 선생님입니다. 남편은 대학 철학 교수인데요. 어린 제자와 그만 바람이 났습니다. 유방암 진단까지 받은 마그다의 사는 낙은 어린 아들 다니입니다. 그러던 그녀 앞에 교통사고로 아내와 딸을 잃은 축구 스카우터 아르투로가 나타나고요. 마그다의 격려로 아르투로는 차츰 절망에서 벗어나고 축구를 좋아하는 다니와도 친해집니다. 마그다는 아르투로와 새로운 삶을 설계하죠. 그런데 한쪽 가슴 제거 수술을 받아 회복하는 듯 보였던 마그다의 암은 전이되어 마그다는 시한부 생명을 선고받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그다의 자궁에는 아르투로와 맺은 사랑의 씨앗이 잉태되어 자라고 있었어요. 마그다는 자신의 수명을 단축해서라도 기필코 아이를 출산하려고 결심합니다. 언제든 찾아올 수 있는 죽음의 두려움으로 힘든 마그다였지만 뱃속의 아이를 위해서도 항상 좋은 마음을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그 좋은 마음이 모든 의학적 회의주의에도 불구하고 한 생명을 세상에 내보내게 될 겁니다. 마그다는 엄마 없이 자라게 될 아이를 생각해 환하게 미소 지으며 아이에게 인사하는 정다운 모습을 녹화 영상으로 남겨놓습니다. 영화 내일의 안녕이 끝날 때 화면에 이 세상 모든 여성들에게라는 자막이 뜹니다. 내 생각에 이 자막은 이 세상 모든 엄마들에게로 바뀌어도 충분히 좋습니다. 이 영화의 원제가 스페인어로 마마, 즉 엄마인데요. 마마에는 아이에게 젖을 주는 젖가슴이란 뜻도 있답니다. 엄마에게서 따뜻한 돌봄이자 신중한 책임의 표정을 보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엄마는 내가 방금 전 언급했던 성별 구별 없는 엄마의 마음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위기라는 표현에 익숙합니다. 자원 위기, 전쟁 위기, 환경 위기, 경제 위기, 가족 위기, 질병 위기, 식량 위기, 학교 위기 등등. 한마디로 지금은 총체적 위기의 시대입니다. 위기로 점철된 세상에 아이를 낳고 싶지 않은 마음도 이해가 되고요.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지 않으면 인류는 멸종하겠죠. 물론 지구에서 인간이 사라지는 것이 지구를 위해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는 그 사람들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구상에서 종의 번식에 사랑이라는 연애 감정을 강하게 결부시키는 유일한 생명체가 인간입니다. 인간의 내면에는 지구를 조각낼 정도로 위험한 감정들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그러한 위험한 감정들은 인간이 사랑이라는 감정을 진화시켜오는 과정에서 치러야 할 대가인지도 모르고요. 하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랑이라는 감정은 이미 인간의 DNA에 찍혀져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엄마의 마음을 생각합시다. 인간에게서 엄마의 마음이 가능하다면 북극성으로서 사랑의 작용도 가능합니다. 예, 솔직히 인류의 역사에서 위기의 시대가 아닌 시대는 없었습니다. 그러한 위기 속에서도 연인들은 사랑을 해왔습니다. 우리 시대라고 해서 연인들이 특별히 더 무책임할 거라고 나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사랑의 힘으로 미래를 기대합니다. 물론 통력이 없는 나로서는 결과를 알 수는 없습니다. 바라는 바 연인들은 끊임없이 사랑을 할 것이고 그 사랑의 힘으로 새로운 생명을 창조할 겁니다. 예, 책임지는 사랑의 힘만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혹시 동의하시나요? 예, 이렇게 연애학 특강 사랑 저작거리에서 미학의 길을 묻다라는 일련의 소주제 시리즈를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에, 이 책을 이 책을 썼을 때 써뒀던 글인데요. 이 책을 나와 함께 40년이 넘는 세월을 함께 해준 책임지는 사랑의 힘으로 가족을 지키기 위해 성심을 다해준 아이들의 사랑받는 엄마이자 사랑하는 아내에게 바칩니다. 로 연애학 특강을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동안 항상 감사했고요. 언제라도 또 다른 기회에 다시 만나기를 기약합니다. 그럼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언제라도 다시 봅시다.